안녕하세요, 잼테크 스튜디오의 잼입니다. 제가 최근에 알파7 마크3를 구매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통해서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나 못 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링크 한번 참고하셔서 영상 보고 오신다면 오늘 영상이 더욱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알파7 마크3와 더불어서 기존에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던 알파 6400을 한번 비교를 해 보려고 합니다. 두 개의 카메라 모두 소니 카메라의 시그니처 모델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카메라인데요. 간단한 스펙으로부터 먼저 비교를 해보고 실제 촬영물을 보면서 비교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먼저 스펙부터 비교를 해 봐야겠죠. 화질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크게 세 가지 요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풀프레임 바디인지 크롭 센서 바디인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최저 ISO, 그리고 세 번째로는 화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인 이 센서 크기부터 비교를 해보자면은 일단 풀프레임 센서가 크롭 센서보다 화질이 좋습니다. 그리고 심도가 얇기 때문에 이 보케 능력도 굉장히 탁월하고 선회도 면에서라든지 빛에 대한 민감성이라든지 아무래도 모든 면에서 풀프레임 센서가 크롭 센서보다 좋은 거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최저 ISO가 다릅니다. 알파7 마크3 같은 경우에는 최저 ISO가 50까지 지원이 되고 알파 6400은 최저 ISO가 100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에서 이 50이 지원되는 건 아니고 사진에서만 50까지 지원되기 때문에 사진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발견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50과 100은 막 눈에 띌 만큼 육안으로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큰 차이가 발생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또 영상에서는 완전하게 동일하게 100으로 촬영될 수밖에 없다는 점 역시 감안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화소가 되겠습니다. 이 화소 같은 경우에는 두 카메라 모두 동일하게 2420만 화소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화소면에서는 사실 큰 차이가 발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세 가지 요소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고요. 그 다음에 기능적인 측면에서 가장 큰 건 역시 손떨림 방지가 있냐 없냐 정도의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비교해 볼 때 먼저 첫 번째로는 사진 촬영물을 한번 비교해 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동영상 촬영물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손떨림 방지가 있고 없고의 차이 역시 비교해 보면서 이 세 가지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진부터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같은 경우는 렌즈에 따라서 많은 것이 결정 날 수 있기 때문에 렌즈는 하나의 렌즈로 통일을 해 주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구매한 이 바티스 FE 25mm 렌즈를 기준으로 촬영을 할 거라서 조리개 값은 F2로 고정해서 동일하게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ISO 같은 경우에는 알파 6400은 100으로, 알파7 마크3는 50으로 촬영을 할 거고요. 셔터 스피드는 화질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조금 유동적으로 변화를 하면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얼핏 보면 거의 비슷해 보입니다. 선회도 면에서 알파 6400이 그리 나쁘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대를 해서 본다면 차이가 확실히 보입니다. 먼저 라이언 근처를 보시면은 알파7 마크3 같은 경우 작은 먼지까지 꽤 선명하게 보입니다. 영상이라서 확대와 화질 한계가 있어서 그렇지 일반 사진으로 본다면은 그 차이는 더욱 분명합니다. 조금 더 분명하게 보여드리기 위해 컴퓨터에서 확대한 사진을 캡처해 보았습니다. 확실히 알파7 마크3가 더 선명한 걸 볼 수가 있죠. 보케 면에서도 알파7 마크3가 더 좋습니다. 스피커, 이 상호 쪽을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왼쪽은 아예 상호를 추측도 할 수 없는 반면에 오른쪽은 브릿지라는 느낌이 얼핏 납니다. 확대해서 본다면 그 차이는 더욱 잘 보입니다. 두 번째 사진입니다. 두 번째 사진도 얼핏 보면 모르기 쉽습니다. 역시 확대를 해봐야겠죠. 확대하면 알파7 마크3는 작은 실먼지조차 꽤나 선명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알파 6400은 그리 선명하진 않습니다. 컴퓨터로 확대해서 보면 그 차이는 더 확연해집니다. 단순히 보케 선명도나 보케 능력뿐만 아니라 해상도 면에서도 알파7 마크3가 훨씬 좋은 게 눈에 보입니다. 알파 2400은 조금 깨지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이지만 알파7 마크3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사진입니다.
이번에도 이렇게만 보면 큰 차이가 없어 보이죠? 자, 확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보케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똑같이 이 알파에 초점을 맞춰서 촬영을 했지만 알파7 마크3는 G 마크가 좀 불투명한 반면에 알파 2400은 G 마크가 꽤나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컴퓨터에서 더 확대해도 차이가 보입니다. 알파7 마크3는 작은 실먼지 역시 잘 잡아냈죠. 하지만 알파 6400은 다 잡아내지 못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사진을 비교해 봤고, 두 번째로 한번 동영상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변수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걸 최소한 통제하기 위해서 먼저 렌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f4 조리개 값을 보유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ISO는 200으로 통일해 주고, 피처 프로파일은 PP5라고 해서 제가 평상시에 사용하던 시네4 피처 프로파일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색온도 같은 경우는 둘 다 동일하게 사용자 지정을 해서 제가 어느 정도 동일하게 맞춰 놓은 세팅 값으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카메라 기종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색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감안하시고 최대한 화질 위주로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화질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크게 세 가지를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4K 30프레임을 비교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4K 24프레임, 그리고 세 번째는 FHD 60프레임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세팅값은 4K 30프레임으로 촬영되고 있습니다. 알파7 마크3, 알파 6400 동일하게 4K 30프레임으로 촬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촬영값을 변경을 해봐서 한번 4K 24프레임으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한번 4K 24프레임으로 설정을 변경하고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둘 다 동일하게 바뀌어준 상태고요. 화질만 변화되고 그 외에 셔터 스피드, 조리개, ISO, 피처 프로파일, 색온도는 모두 다 동일한 상태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추측하건대 이 4K 30프레임이든 24프레임이든 4K 상에서는 크게 화질 차이가 발견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개의 차이는 어떤지 제가 이제 진짜 촬영하고 나서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저도 굉장히 궁금한 점이긴 합니다. 자, 이번엔 조금 충분히 촬영되었다고 판단이 되니까 또 바꿔서 FHD 60프레임으로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FHD 60프레임으로 촬영을 해보고 있습니다. FHD 60프레임으로 바뀌면서 설정값이 조금은 변동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60프레임인 만큼 셔터 스피드가 60으로 고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화면 전체적으로 조금 어두워진 점 여러분들이 감안하시고 최대한 이 화질 위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LCD 화면상으로는 두 기계 다 양질의 화질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촬영 결과물 같은 경우는 이 컴퓨터로 한번 확인해 봐야기 때문에 저도 좀 비교 대상이 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정도 촬영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번 손떨방 기능의 차이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손떨방 같은 경우는 사진에서도 도움이 되지만 특별히 이 동영상에서 그 기능을 확실히 두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 기준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4K 30프레임과 FHD 60프레임 기준으로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두 개의 프레임 따라서 그 부드러운 차이 정도, 흔들린 정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버전으로 한번 촬영을 할 거고요. 렌즈 같은 경우에는 역시 똑같이 바티스 F2 25mm 이 렌즈를 사용할 건데, 이 렌즈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인 손떨림 방지 기능이 없는 렌즈라는 점 참고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한번 손떨방 정도도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두 가지 카메라를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사진 그리고 동영상, 손떨림 보정 기능 등 좀
몇 가지 측면에서 비교를 해봤는데 뭐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파7 마크3는 정말 최고의 카메라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사진이든 영상이든 뭐 하나 꿀리지 않는다는 점이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사진 자체도 뭐 선회도라든지 화질이라든지 뭐 하나 꿀릴 것 없이 정말로 양방향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정말 최고의 카메라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알파 6400은 역시 꿀리지 않는 카메라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풀프레임과 크롭이라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사진물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었지만 동영상 면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육안으로 봤을 때 엄청난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그 점을 고려한다면은 이 알파 6400은 전혀 꿀리지 않는 가성비 카메라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이 알파7 마크3와 알파 6400은 약 2배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점 고려한다면은 알파 6400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최고의 가성비 제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처럼 이렇게 알파 6400과 알파7 마크3 두 가지 차이점을 좀 궁금하셨던 분들에게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드리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잼이었습니다.